마지막으로 충전부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충전부 보고. 충전부가 뭐냐? 찰충자, 전기전자, 부분부자입니다. 상시적으로 전기가 통하고 있거나 비상시에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전기가 통전되는 위험입니다. 모든 누전은 이 충전부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현장 사진인데요. 이 대형 컴프레셔인데 컴프레셔 전원 연결하면서 전선 피복을 깠어요. 바깥에 까만 시스를 까고 안에 내부 심선을 이렇게 노출을 해놨습니다. 이 내부 심선은 크로스링크 폴리에틸렌 재질인데 이게 전기 절연 성능은 있는데 자외선이나 비바람을 맞으면 내구성이, 기계적인 내구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크랙이 가서 일어나 버립니다. 여기서 누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 전원 공급한 데 가보면 대부분 이렇게 해놨어요. 내부 심선이 까져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돼서 누전 합선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햇빛에 노출이 안 되도록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컨테이너 상부에 이렇게 돼서 여기도 막 누전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 보호조 다시 잘라내고 다시 접속 조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렇게. 내부 심선이 노출되어 있으면은.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중요합니다. 여기 전선인데 이 전선을 현장에서 많이 씁니다. 이게 VCTF 케이블이라는 건데 비닐 캡타이어 플렉시블 케이블이에요. 이 전선을 어디 쓰느냐? 가설 전기선에서 대부분 저걸 씁니다. 특히 지하층에 조명하잖아요. 가설 조명. 가설 조명하면 거의 100% 저걸 씁니다. 이걸 쓰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요 시스가 원래 여기 있던 거예요. 여기 있던 거를 가위로 돌려서 깐 거예요. 까면서 안에 스크래치가 났던 거예요. 스크래치가 나서 이놈은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수축해서 내려갔고 이 스크래치 난 데는 벌어진 거예요. 여기서 누전이 됩니다. 이 케이블을 깔 때는 가서 전기하는 분들한테 꼭 좀 전해주십시오. 이 도마뱀 허물벗는 것처럼 여기다가 칼집을 내가지고 벗겨내요. 가위로 아무리 힘 조절해도 안에 스크래치가 납니다. 이렇게 벗겨내면 쉽게 벗겨집니다. 이렇게 벗겨내서 선을 써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저 이후로 엄청난 재해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세종에서 일어났던 그 아파트 재해인데 그 사고가, 그 화재가 저 이후로 났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구조하고 이 사람들 지금 공포에 질려 있어요. 공포에. 저 표정이 원영상을 보면 공포에 질려 있어요. 참 엄청나게 애처롭게 보입니다. 저 상태에서 조금만 시간 지나면 유독 가서 마시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소방대가 빨리 움직여서 3명 사망하고 37명 그냥 부상만 당했는데 이 사고가 이렇게 난 거예요. 이 사고가 조명 케이블을 이걸 쓴 거예요. 이걸 써서 여기 불완전 합선이 된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그래서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천장 단열재에 불이 붙었어요. 천장 시공해놓은 단열재에. 전선 여기 스파크가 나면서 이 단열재에서 불똥이 떨어졌어요. 밑에 바닥에 단열재 적재해놨는데 불이 붙은 거예요. 한꺼번에 엄청난 유독가스가 나면서 저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났던 겁니다. 현장에 가면은 이런 게 충전부 보호하는 거예요. 충전부가 손상이 안 되게 보호하는 겁니다. 현장에 케이블 작업할 때 그 부분 좀 유의하도록 해주시고, 이게 이제 접지 안 되고 충전부 피복 손상된 거 현장에서 점검해서 보수한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 판넬 뒤에가, 앞에서 나 보이는데 뒤에가 보면 깨져가지고 막 부서버가 충전부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이게 좀 하이테크니컬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단기는 1차 보호 대상이 뭔가 하면 전선이에요. 전선. 이 차단기가 보호하는 1차 대상은 전선이에요. 그 전선 뒤에 어떤 부하 설비가 물릴지는 아직 몰라요.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이 차단기 전격 전류가 전선 전격 전류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125A 전격인데 여기 3의 6스퀘어 케이블 63A짜리 전선을 썼어요. 그럼 63A보다 크게 흐르면 높은 전류가 흐르면 여기 불이 나는데 보호를 못 해주는 거예요. 여기 전선에 과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실험 영상인데 제가 실험 세트를 만들어서 실험을 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전선이 IV 2.5 스퀘어 전선이에요. 우리 현장에 가면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 안에 내부 배선되어 있는 게 저 전선이에요. 그 전선에 전류가 과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불이 붙습니다. 한꺼번에. 이 전선에 불이 붙으면 전선 전체가 이렇게 불이 붙어버려요.
우리가 일반 화재가 나면은 발화점이 있어요. 그래서 소방 감식을 하면, 화재 감식을 하면 그 발화점을 찾습니다. 그 발화점을 어떻게 찾냐? 재를 가지고 찾아요. 그 발화점 쪽으로 모든 재가 엎어져서 절을 하고 있어요. 왕한테 경배를 하는 것처럼, 불 내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쪽으로 전부 방사상으로 엎어져 있어요. 그거를 재의 형상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찾아가면 그게 발화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불이 붙으면은 처음에는 불이 약하다가 불이 어느 플래시오버를 넣으면 엄청나게 화염이 강해져요. 주변을 순식간에 태웁니다. 이 탁자가 있었다고 생각하자고요. 앞에서 엄청난 화염이 오면 앞이 타겠죠. 뒤에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지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불이 난 쪽으로 전부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화점을 찾습니다. 발화점을 찾아야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나옵니다. 근데 전기화재는요, 발화점을 못 찾아요. 저런 식으로 전체 구간이 같이 발화점이 돼버려요. 그래서 전기화재가 대형 화재가 되는 거예요. 밀양 세종병원 화재라든지 그런 화재들이 저렇게 일어나는 화재입니다. 그래서 전기화재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저런 형태를 막으려고 그러면은 차단기 허용 전류보다도 전선 허용 전류가 이렇게 커야 됩니다. 그래야 전선의 과전류가 흐르기 전에 차단기가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 테이블이 이겁니다. 제가 테이블을 하나 만든 건데 이런 모든 화재가 저런 이유로 났던 거예요. 여기 전선 케이블 단면적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전선 허용 전류가 이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2.5 스키아 전선 같으면 36A가 허용 전류예요. 그러면 차단기는 30A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업에 가셔가지고 저게 음발환수로 되어 있으면은 그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케이블을 쓸 때는 이거는 동 케이블 기준이니까 이 전류의 60% 정도 적용하면 됩니다. 이게 절연 상태를 보는 거예요. 여기하고 접지하고 메가를 찍어가지고 0.5메가 50만 옴 이상 나와야 충전부가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충전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충전부의 개념, 상시적으로 전기가 통하거나 비상시에 돌발 상황에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충전부 보호 불량 사례, 케이블 피복 손상, 판넬 손상, 전원 접속부, 그 다음에 이게 차단기하고 전선 조합이 차단기 전격 전류가 전선 전격 전류보다 한 단계 낮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충전부 안전상태 확인 방법, 육안으로 보는 비주얼 체크가 있죠. 그 다음에 타는 냄새, 절연 제한계 이 맥을 가지고 찍으면 이제 안 보이는데도 점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충전부 접촉 감전제 동영상 경우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했는데 제가 이 전기 안전에 대해서 오늘 이 강의하는 게 여기 지금 2시간인데 2시간도 앞에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 버려서 2시간도 채 안 돼서 말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데 여기 한 8시간짜리 그 강의를 하면은 제대로 좀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 안전 공익 영상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 영상을 올려놨어요. 나중에 이제 서울시를 통해서 그쪽으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찍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찍고 있는 거예요. 글이 들어가서 보시면은 차분하게 다시 리뷰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 영상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오늘 패스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게 있어요. 교육이라는 거는 오늘 이제 교육 목표를 충전부 보호, 보호접지, 누전 차단기 이 세 개를 타겟으로 해서 왔습니다. 근데 지금쯤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술자들이시니까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저 양반이 하는 얘기 저게 맞아? 지금 현장에 보면은 뭐 얼마나 이런 스마트한 그런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는데 저 옛날부터 하던 얘기 충전부 보호, 보호접지, 누전 차단기 저게 전기적인 재해를 제거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원인이, 그 방법이라는 게 맞냐고 이런 의혹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의혹이 이 밤톨만큼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교육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생기면 그걸 제가 없애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쓰는 이 전기는요, 100년 전에 완성이 된 학문이에요. 우리가 쓰는 전기는. 100년 전에 완성이 된 거를 거기서 계속 가지를 쳐서 조금씩 디테일하게 쓸 뿐이지 100년 전에 큰 의견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전기 안전 설비도 100년 전에 완성이 된 거기서 조금씩 활용도만 높인 거지 그 원리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게 법이에요. 법을 만들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그 안전에 대한 법을 만들 때는 거기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개연성을 따져가지고 가장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기록해놓은 게 법이에요. 행정적인 면에서는 조금 어떤 이게 미진한 게 있을 수 있어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법입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방대한데요. 그 법을 파고 들어가서 전기안전의 핵심 뿌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이에요. 충전부 보호, 접지, 누전 차단기 저 세 개예요. 저기서 모든 가지가 쳐진 거예요.
그리고 점검하러 와서도 저 세 개를 바탕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법은 한국 전기설비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나온 거, 이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라는 건데, 한국 전기설비 규정은 시공에 대한 법이에요. 여러분들 하고 있는 그 시공에 대한 법이에요. 이 시공에 대한 법을 이것도 뿌리에 뿌리를 파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접지, 누전차단기, 충전부 보고 똑같아요. 전문가들이 보는 기내가 똑같아요. 순서가 좀 다르죠. 위에 법은 안전에 초점을 둔 거고 밑에 보면 시공에 초점을 둬서 순서만 좀 다른 겁니다. 저기가 알파에서 오메가예요. 충전부 보호, 보호접지, 누전차단기. 그 세 개 원리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면은 여러분들 현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전기재해 98% 막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는요, 그 불가항력적인 재해입니다. 그런 재해 잘 안 일어납니다. 전기설비 위험원 분석, 이게 배급 불태예요. 지위지되면 위험을 알고 대비할 줄 알면 100가지 작업에서 위태로움이 없다 그러죠. 그게 모든 전기재해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가 누전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충전부 보호, 사고를 막는 거, 그 다음에 보호접지, 누전차단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셨죠? 제 시간 관계상 다시 설명을 안 드리고 패스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 개념이에요. 이게 철근 절곡기인데 충전부를 보호로 해서 누전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점검하고 계기로 점검해서 절연장이 유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상해 상책입니다.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거. 그런데 이게 실패해서 누전이 됐습니다. 누전이 되면 외함에 보호접지를 해놓고 코드에 보호접지를 해놓으면 이 접지 쪽으로 흘러가면서 이 사람이 감전이 안 되죠. 접지 쪽으로 흘러가면서 화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게 보호접지예요. 세 번째, 누전되면 누전된 설비 전기 차단해야 되죠. 탈선된 열차 엔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전 차단기를 쓰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알파에서 오메가예요. 자, 전체 복습입니다. 모든 전기재해의 근본적 원인은 누전이고, 모든 전기재해의 근본적 예방 대책이 전기안전 3원칙입니다. 이게 충전부 노출 방지, 보호접지 설치, 누전 차단기 사용.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소가. 저 소를 지금 꽃비를 내놨죠. 저 꽃비를 내놓은 게 왜 내놨느냐? 사실은 저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저 꽃비를 안 내놓으면 저 소가 천방지 쪽으로 뛰면서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고, 물에 빠질 수도 있고, 차에 받칠 수도 있고, 전기에 감전될 수도 있어요. 소를 보호하려고 꽃비를 내놓은 겁니다. 근데 저 꽃비 때문에 소가 죽기도 해요. 밤에 막 저걸 목에 감아가지고 질식해서 죽기도 하고 합니다. 이건 완전한 보호 대책이 아니에요. 이 소를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넓은 들판을 주는 거예요. 꽃비를 안 매도 천방지축으로 뛰어도 소가 안전할 수 있는 넓은 들판을 주는 거예요. 우리 근로자들요, 불안전한 행동을 하죠. 근로자들은 원래 불안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 작업에 집중하고 작업을 위주로 하면 자기가 위험한 걸 몰라요. 그래서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그 위험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고 그 위험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고 안전조치를 해주는 거, 그게 관리감독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한 사람이 수십 명을 봐야 됩니다. 관리감독자 한 사람이 지금 현실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소한테 넓은 불판을 주는 것처럼 근로자한테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게 이겁니다. 충전부 보호, 보호접지 접속, 누전 차단기. 이게 뭐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안전, 전문적으로 안전에서 쓰는 용어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풀프로프예요. 이게 페일세이프고, 풀프로프는 착각 보호예요. 풀이 바보입니다, 바보. 바보를 보호하는 게 풀프로프예요. 안전 개념에서. 그게 뭐냐? 우리가 평상시 상태에서는 이렇게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주의력이 있어요. 근데 멘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정신적인 충격을 받든지, 현장의 일이 너무 복잡하든지, 멘붕이 되면 그런 걸 상실해버려요, 주의력을. 그때 위험해져요. 그게 풀프로프입니다. 그 상태에서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보호가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정수기입니다, 냉온수기. 여기도 지금 이 냉온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냉온수기 냉수는 그냥 나오죠. 이 온수는 그냥 누르면 안 나옵니다. 왜 저렇게 해놨느냐? 우리가 평상시에 차분할 때는 온수를 누르면서 이거 뜨거우니까 조심하잖아요. 조심하면서 이렇게 물을 받는데 멘붕 상태가 돼서 정신이 나가버렸을 때 그때 무의식적으로 손을 넣어요. 그러면 뜨거운 물이 나오면 손을 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눌러도 물이 안 나오죠. 그러면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 버튼을 누르면서 조심을 하잖아요. 그게 풀프로프예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보호해줄 수 있는 그게 풀프로프예요. 그럼 페일세이프는 뭐냐? 고장이 났을 때 보호해주는 거예요. 페일이 고장이잖아요. 고장이 났을 때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게 그게 페일세이프예요.
저 페일세이프의 대표적인 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어떤 고장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원자로를 무조건 세워요. 원자로에 흑연봉을 넣어서 무조건 세운 다음에 전원을 차단을 합니다. 근데 우리 후쿠시마 원자력 그 사고 지금도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곤란을 겪고 있죠. 그 뭐 방출수 때문에. 그 사고가 어떻게 났느냐. 페일세이프가 실패를 했던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상이 생기면 원자로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원자를 세우는 데는 동력이 필요해요. 전기가.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는 데는 그 발전소 말고 다른 발전소에서 원자력 발전소 운영용 전기를 받아요. 1호사를 받아요. 15만 4천 볼트를. 그걸 받아서 돌리는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나서 그 1호사 들어오는 게 잘라져 버렸어요. 외부에서 받는 전기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안에 발전기가 있어요. 디젤 발전기. 디젤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그 운영 전원을 줍니다. 근데 그 뒤에 쓰나미가 왔어요. 쓰나미가 와서 디젤 발전소가 침수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페일세이프 동작하기 전에 발전소가 그 페일세이프 동작시킬 전원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매뉴얼이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매뉴얼.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매뉴얼이 없었어요. 우왕좌왕했어요. 우왕좌왕. 우왕좌왕 하다가 나중에 지금 어떤 경우가 됐는가 하면은 계속 반응을 하니까 원자력 발전소 계속 반응하면 그게 원자 폭탄이 됩니다. 열을 식혀야 돼요. 그래서 바닷물을 갖다 붓고 콘크리트를 갖다 붓고 계속 식힌 거예요. 바닷물을 넣어서. 그 물을 모으고 모았다가 더 이상 보관을 못하니까 이번에 방출을 한 거예요. 그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입니다. 페일세이프가 실패를 한 거예요. 페일세이프가 고장이 났을 때 안전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은 가장 가까운 층에 가서 멈추고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페일세이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녹아 들어간 게 이거예요. 충전부보, 보호접지 접속, 누전 차단 기상.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유지가 되면은 바보도 보호할 수 있고 고장났을 때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할 말로 나 그냥 사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싫으니까 여기서 그냥 죽을래 하고 근로자가 감전돼서 죽겠다고 손을 갖다 대도 감전 안 됩니다. 그게 저 세 가지예요. 자,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지금 목표 지점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익히는 차원에서 한 번만 반복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충전보보. 마치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충전부보. 보호접지 접속. 누전 차단기 사용. 예, 제가 오늘 그 교육 시간을 조금 오버를 했는데요.